여행지에서의 운명 같은 만남, 미소가 아름답고 약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그녀. 30대 남성 최 씨에게 아내는 완벽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연애부터 결혼까지 뭐 하나 거슬리는 것 하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함께 사라진 아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자기 아이와 함께 사라진 아내라. 자, 오늘 사연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약간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 교수님. 네. 오늘 일단 그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시작은 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네.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성의 최 씨고요. 이분이 이제 금융업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또래보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애는 우리가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정말 운명 같은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갑에 있는 명함을 보고 연락드렸다고 하면서 지갑을 찾아줬어요. 근데 딱 그 여성을 보자마자 내 이상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국 후에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귀국 후에도 만나면서 연인이 된 겁니다. 뭐 저렇게 당연히 그럼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정도면. 네, 그래서 처음엔 최 씨 친구들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준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최 씨보다 2살 연상인 여자친구의 직업은 약사로 친구들 앞에서도 막힘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짓궂게 질문을 내도 친절하게 답을 하고 이럴 땐 이런 약이 좋다 이렇게 상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최 씨는 그야말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했고요.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키는 등 결혼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친구들한테 소개했으면 당연히 부모님한테도 소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최 씨가 부모님한테 소개했더니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좋아하셨는데요. 최 씨보다 2살 많은 것도 장점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성숙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감싸주겠지 하면서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는데 최 씨 역시 이제 최 예비 처가에 이제 인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갔더니 예비 장모 장인이 사실은 보니까 모두 다 의사분이에요. 아이고야. 의사분이고 또 예비 그 형님 즉 그 아내 될 사람의 오빠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학의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상당히 의사 집안일 뿐만 아니라 주변 다 의사였고 또 그리고 이 장인 장모를 보니까 이 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뭐 우아하고 또 그리고 교양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분이다 했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다닌다. 여러 가지로 이제 호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각종 전공서적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고 약대 졸업식도 졸업사진이 있고 졸업장도 있고 또 그리고 졸업 앨범을 보면서 둘이서 상당히 하하하 웃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방 한켠에는 그 약사 가운이 떡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여자친구 인사를 딱 드리러 갔더니 예비 장인 장모 의사님이고 또 오빠는 의대 교수고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배운 그 느낌이 날 정도로 교양도 있고 우아하고 더군다나 어떤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그래서 여자친구 방에도 다 가봤더니 막 약사 가운이 걸려 있고 졸업장도 있고 막 전공 서적들 있고 얼마나 좋아. 자, 너무 완벽해서 불안합니다. 제 경험상 이 허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이러면 되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지금 보면 연애부터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집은 최 씨가 마련하면 장인이 차 사주고 외제차 사주고 또 혼수 빵빵하게 채워오고 그래서 또 근사한 또 예물 또 해주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요. 2년 뒤에 또 아이까지 태어납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두 사람 다 경제력 좋으니까 뭐 양가 도움 없이 가사 도우미가 또 있고요. 맞벌이를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발. 최 씨가 퇴근을 했어요. 안 돼. 집에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전화를 했겠죠. 전화도 안 받고 베이비시터 가서 도우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아내 행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가
아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졌겠죠. 장인 장모한테 연락도 해봤지만 해야죠.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없는 번호. 발신 안 되는 거. 그래서 경찰에 결국은 실종 신고를 하는데 더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지명수배자라고 이렇게 발신은 되죠. 내가 거는 거니까. 발신되죠. 수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실종 신고하러 갔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명 수배자, 원티드, 예. 약사.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어.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럿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사기로 고소당한 게 많아서 수배 중이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아내의 직업은 약사도 아니었고 약국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게 전부였습니다. 약대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장인, 장모며 형님이라고 소개시켜준 가족들도 모두 대역 아르바이트생들이었고요. 하객 대부분도 아내가 고용했던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더 큰 돈이 필요해진 아내는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잠수를 탔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아니 자 그러면은 그 지갑 잃어버려서 뭐 이렇게 뭐 명함으로 연락하고 막 뾰로롱 이렇게 나오고 한 게 다 그럼 설계였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갑을 우연히 주운 건 맞다고 합니다. 아내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서 실제 정말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우연히 주운 건 맞는데 지갑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명함도 있고 뭐 직업도 좋아 보이니까 번호를 한번 저장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SNS 딱 뜨잖아요. 예. 외모도 준수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만약에 딱 그 명함을 봤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고. 그냥 이런 일이 차라리 없었을 텐데 너무 괜찮아서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때 이 아내가 외국에 나와 있던 것도 도피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도피 중에 이런 남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내하고 뭐 이렇게 뭐 사기를 치긴 했지만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행복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충격 중에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고백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 분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예. 사실은 네 아내가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설마. 우리한테 큰 돈을 투자해라 아유. 라고 얘기해서 투자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상대로도 사기를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상대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약간 영화 화차는 느낌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기꾼 아내와 혼인 무효 가능하겠느냐? 아들, 내가 데려와야 되는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혼인 무효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을 때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직계 혈족 간에 뭐 결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뭐 좀 약간 선에서 해석을 하면 혼인 취소 사유는 될 것 같아요.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는 지금부터 이제 소급적으로 없는 거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인 취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 명예 회복 차원에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아마 혼인 취소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혼인 취소가 된다 그러면 애매하면 양육 부분은 가정법원이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좀 비록 거짓말하고 잘못됐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엄마를 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잘 키운다. 엄마가 잘 키운다. 원티드 지명 가정법은 항상 하나 봅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지명수배자인데 뭐 구속이 되거나 나중에 그 문제가 크다 그러면 아빠한테 갈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뭐 키울 의도가 강하다 그러면 또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은배 팀장님한테는 이거 여쭙고 싶습니다. 그 현직에 계실 때 사기꾼들 많이 상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무조건 사기꾼이다. 딱 하나만. 사기꾼은 맞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기꾼을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뭐 하나 이렇게 딱 그거. 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사기꾼은 저 같은 인상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드럽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양 앵커하고 약간 비슷한 분들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로 은배 팀장님은 퇴출. 자, 방송 금지. 자, 농담이고요. 자, 교수님. 좀 뭐
좀 주시고 싶은 말씀. 네, 저도 뭐 사실은 은배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건 항상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다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엄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아빠는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는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면 안 되죠. 엄마가 뭐 그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지금 지명수배자인데다가 아이를 진정성 있게 기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좀 안전하게 잘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건 반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너무나 운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 아. 나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운들이 계속 들어올 때 한 번쯤만 의심을 좀 해보면 좋아요. 의사, 장인의 의대 아니 교수 그래도 이런 가능하지 왜?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면 아이고 하나 부족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한번 의심을 했었으면 하는 아니 저는- 나라고 왜 약사 와이프 만나지 말란 법? 자기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자기도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안 맞을 때 잘 안 되거든요. 만약 분에 넘치는 행운이 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의심해 보면 정말 딱 한 번만 이거 아닌데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는데 라고만 하면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사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 사건 반장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자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신수님은 이게 가능하다고요라고 하셨고요. 솔방울님 아들도 유전자 검사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리날다님 가운 세탁은 할 수 있는데 보라고 걸어놓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